안녕하세요. 위생관계 법규 이은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이론 강의 이제 정리를 하셨고요. 문제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론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문제를 풀으시는 분들은 뭐 이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이론 정리하셨던 걸 토대로 또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나는 너무 시간이 급해서 문제풀이를 먼저 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문제만 그냥 딸랑 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의하셔서 문제풀이 먼저 보시고 이론 강의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가장 좋은 거는 먼저 이론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는 것이 훨씬 더 정리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품위생법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법규 첫 번째 파트 1이에요. 자, 우리 파트 1, 이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생관계 법규 조리직 시험을 준비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제가 또 계속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품위생법 관련되어져서는 문제를 좀 꼼꼼히 보셔야 되고요. 문제를 꼼꼼히 푼다라는 건 그만큼 내용 정리를 또 꼼꼼히 하셔야 된다. 한 문제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다 풀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 모든 내용을 문제풀이로 또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보시면 또 이렇게 위험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 정리도 잘 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 들어가셔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의 목적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식품위생법의 목적. 우리가 각 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꼭 해두시는데 식품위생법의 목적이 뭐였죠?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에 관한 이렇게 나갔습니다. 첫 번째,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 위해를 방지하는 거 맞죠? 위해 방지하는 거. 위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해치거나 또는 해칠 우려가 있는, 이미 그렇게 되었거나 아니면 그럴 것 같아 라는 우려가 있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갑니다. 첫 번째 1번 위생상의 위해 방지 맞고요. 2번 식품의 영양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한다. 질 향상 맞아요. 3번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한다. 보건 증진 맞습니다. 자, 요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을 해서 결국에는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요거죠.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질 향상을 하고 하나 더 뭐 있었습니까? 올바른 정보 제공. 그릇된 정보가 아니라 바른 정보예요. 정보를 제공해서 결국에는 국민 보건의 증진을 위함이다. 자, 요것이 식품위생법의 목적. 그러니까 적당하지 않은 것은 4번. 외국 식품에 대한 국산 식품의 경쟁력 제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번. 식품위생법상 용어의 정의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용어의 정의 역시나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 용어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기 제시된 게 이제 4가지가 나오죠. 1번 식품이란 올바르지 않는 거 고르시는 겁니다.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자, 우리 식품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포함한다 했습니까? 안 포함한다 했습니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이 식품입니다. 식품은 먹는 것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틀린 게 1번이에요. 2번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합성품이기 때문에 수단이 화학적 수단이에요.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 반응 외의예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이 화학적 합성품이다. 식품 첨가물 보기 3번이에요. 기구, 용기, 포장 이 5가지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식품,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로서 인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쳤어요. 아니면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위해 맞습니다.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에 적는 문자, 숫자, 도형 문자, 숫자, 도형을 우리가 표시라고 합니다. 2, 3, 4번은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져 있고요.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우리 이거 외에도 영업자, 집단급식소,
뭐 집단 급식에서의 소에서의 식단 등등등등등 우리 용어에 대한 정의가 특히 이 식품위생법 관련되어져서 많이 나왔었어요. 여러분 어디 있냐면 3페이지예요. 한번 앞으로 쭉 가보십시다. 3페이지 보시면 뭐 기구, 용기 포장은 무엇이고 표시는 무엇이고 영양 표시는 무엇이고 식품 첨가물은 무엇이고 식품 이력 추적 관리는 무엇이냐 쭉쭉쭉 정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용어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뭐 이거를 달달달달달 외운다기보다는 이렇게 보기로 우리가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보기로 나왔을 때 골라내실 수 있을 정도로 자꾸 읽으시면요. 어느 순간 뇌에 각인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3번 볼게요. 3번. 역시나 이제 정의죠.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식품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1번 단순히 음식물이냐? 2번 비교적 좋은 식품이냐? 3번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단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4번 영양가가 높은 음식물을 의미한다.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식품은 모든 음식물이에요. 모든 음식물. 그러나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를 합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은 예상 문제 뭐 아니면 기출 문제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 중요하구나.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인 거죠. 우리 식품위생법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가 있어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이것을 비롯해서 자주 나오는 용어는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자, 4번. 다음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화학적 합성품의 정의다. 역시나 용어의 정의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예요.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의 뭐뭐 외의 자, 중화 반응이냐, 가역 반응이냐, 발효 반응이냐, 분해 반응이냐. 자,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나요? 우리 앞에서 방금 살펴봤죠? 예, 분해 반응 외의예요. 외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 그러니까 분해 반응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이 바로 화학적 합성품이다. 자, 5번 역시나 용어의 정의에 대한 것들 나옵니다. 다른 용어의 정의들 이제 보기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올바른 거예요. 자, 1번 영양 표시란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양이에요.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자, 영양소의 질 등 아니죠. 영양소의 양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자,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러면 뭐가 틀렸나? 2번 영업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하고 제조하고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제조, 운반,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그런데 가로 안에 들어갑니다. 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포함한다. 자, 맞습니까? 우리가 영업이라고 했을 때 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을 채취하는 업은 제외한다였습니다. 제외한다. 3번 영업자란 영업 신고를 한 자를 말하고 영업 허가를 받거나 받은 자나 영업 등록을 한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 영업자예요. 영업자에. 여러분들 법조항에서 공부를 하셨었어요. 자,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또 하나 등록이죠. 요거 다 포함이 됩니다. 자, 4번 식품위생이란 식품 내용물에 관한 위생을 말하고 용기나 포장에 관한 위생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 식품위생이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우리 오총사가 나옵니다. 식품위생이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자, 다 포함을 해요.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잘못됐죠. 자, 우리 보기 이 내용 중에 뭐 식품 영양 이런 거 들어가면 자, 안 됩니다. 안 돼요. 식품, 오총사,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자, 요것을 포함해서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하는 게 바로 식품위생이다. 중요한 용어의 개념들에 대한 것들을 잘 묻고 있습니다. 6번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자, 나오네요. 우리 식품위생의 대상 오총사 독수리 오용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있었어요? 방금 말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또는 기구, 용기, 포장. 그러니까 대상이 아닌 것 제가 미리 5번 문제를 풀면서 말씀을 드렸죠. 식품 영양은 포함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요거 다시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자, 우리가 식품위생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그래서 늘 들어가는 이 독수리 오형제를 잘 보시고 각각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7번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예요. 집단급식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조리직 공무원이 되신다면 주로 가시게 될 곳이 이제 이런 곳 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1번. 자, 옳지 않는 것 고르는 거죠.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요. 열심히 공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수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고 물론 제대로 읽었어요. 그런데 옳은 거 골라야 되는데 뭐 틀린 거 고르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의 팁인데요. 문제를 쭉 보실 때 옳지 않은 거 그럼 뭐 맞는 것 이런 표현이 나온다. 이러면 이렇게 좀 줄을 쳐 놓으시고 아 맞는 거 골라야지. 그리고 각각 보기마다 이것이 답이 아니라면 그 답이 아닌 이유를 아 요거는 여기서 틀렸어. 이거는 맞아. 뭐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하시면 실수로 인해서 문제를 틀리는 오류를 좀 차단할 수가 있죠.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급식시설이다. 우리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였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이제 맞아요. 2번 집단급식소는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음식물을 공급한다. 맞죠? 불특정 다수 나오면 안 돼요. 집단급식소는 비영리 그리고 아무나가 아니에요. 특정 그러니까 정해진 이런 급식소들이 있어요. 자,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준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특정 소수 아니에요. 다수인에게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지속합니다. 계속해서 뭐를 제공해요?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 네, 맞아요. 3번.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을 하는 대상 집단이 있죠.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서 이 음식이 뭔지, 이름, 그리고 어떤 식재료를 사용했는지, 그 다음에 영양 성분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조리하는지, 찔 건지, 뭐 볶을 건지, 튀길 건지, 이런 조리 방법, 그리고 누가 조리할 건지, 몇 명이 조리할 건지, 조리 인력 등을 잘 고려를 해서 작성한 급식 계획서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이 틀렸네요. 집단급식소는 1회 몇 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하느냐? 몇 명이었어요? 30명이 아니라 1회에 50명. 50명 이상.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가 되겠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문장으로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A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분이 대학교 졸업반이에요. 그래서 이미 산업체에 취직을 해놨습니다. 산업체 들어가요. 그런데 A라는 학생이 어느 학교를 다녔어요? 기숙사가 딸려있는 학교를 다녔죠. 그런데 이제 무슨 이유에서든지 병이 났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갑니다. 기숙사 나오고 학교 나오고 자 병원으로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그만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그렇게 치료비를 댈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우수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취업이 예정되어 있던 산업체에서 내가 도와줄게. 근데 산업체에서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또 지자체에서 공공기관에서 그 밖에 후생기관에서 나도 도와줄게 이래서 잘 도와주셔서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해져서 열심히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기관이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다. 그것까지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자, 앞에 문제랑 똑같은 건데 보기를 어떻게 바꿨나 볼게요.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1번. 집단급식소는 계속해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대상으로 이런 시설에 있는 특정이죠. 특정 다수인,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 아니죠. 틀린 게 1번에 딱 나왔네요. 잘못된 건 1번이고요. 집단급식소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비영리고요. 1회에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고요. 집단급식 시설은 누구령으로 정한다? 이런 시설은 무슨 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고 있느냐? 우리 식품 등 이래버리면 우리 오총사
독수리 오형제 기억하셔야 돼요.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인데요. 자, 요런 식품 등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누구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총리령. 우리 각각의 이 파트 식품위생법, 뭐 국민건강증진법, 뭐 학교 뭐 급식에 대한 법, 영양에 대한 거, 뭐 이런 법조문 이제 법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이제 법규 안에는 누가 그것을 주로 권한이 있는지, 식약처장인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인지, 보건복지부 장관인지, 교육부 장관인지 이런 것들에 거의 공통된 이런 법규별로 항목별로 주로 흘러가는 이 권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령으로 정한다 했을 때 총리령인지 뭐 교육부령인지 혹은 뭐 보건복지부령인지 대통령령인지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 이제 총리령 그리고 뭐 대통령령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늘 총리령인 것들을 특별히 기억하실 거 없겠고요. 조금 특별한 것들 이런 것들은 좀 구분을 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이라 하면 요 독수리 오형제예요. 요것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넘어갈게요. 10번.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이 아닌 것은 위생 기준에 관해서 묻고 있어요. 1번.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 보관실, 제조 가공실, 조리실, 포장실들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돼요. 2번. 식품 등 제조 가공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위생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 오는 파급 효과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 혹은 보관해서도 안 됩니다. 안 돼요. 답은 4번이겠네요. 모든 식품 등은 냉동, 냉장시설에 보관 관리해야 한다. 냉동, 냉장시설에 보관 관리하는 거 모든 식품이에요? 아니죠. 어떤 식품이니까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어떤 식품 부패하거나 썩는 거예요. 변질. 자, 성질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부패나 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어떻게 냉동, 냉장시설에 보관, 정리하여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갈게요. 1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우리 챕터 2 식품과 식품 첨가물에 관한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서 위해 식품 등으로 판매가 금지되는 식품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이 위해 식품 등에 관한 이 규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행정제재나 아니면 벌칙에서도 계속 등장해요. 그만큼 이 4조, 뭐 5조, 6조 이런 법조항들은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 법조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제 4조 같은 경우, 4조 우리 위해 식품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시면 앞으로 넘어가면 돼요. 위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떤 경우들을 제시를 해줍니다. 자, 이런 경우에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뭘 해서도 안 된다.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 어떤 식품이냐? 지금 보기에 제시가 되어져 있는 거고요. 이것과 상관이 없는 것은 금지되는 식품이 아닌 것은 고르시면 됩니다. 1번,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거. 자, 이거는 금지를 해야 됩니다. 2번, 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이거는 위해 식품 등으로 판매가 금지되는 식품이냐? 자, 이물질이 들어있다? 이물질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물질이었죠?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묻어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이물질이 아니라 유독 유해물질이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만의 조항이 있었어요. 다만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다, 괜찮다라는 것은 제외를 합니다. 그 조항까지 같이 묶어서 보시고요. 이물질이 아니라 유독 유해물질이다. 3번,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거. 자, 이거는 판매 금지예요. 4번,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가공, 소분한 거. 그러니까 영업자가 제조, 가공, 소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매가 금지되는 식품이 아닌 것은 자,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질병에 걸렸거나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에서 판매할 수 있는 부위는 무엇이냐? 자, 이거 5조예요. 우리 5조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 계속 문제 나오고요.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5조가 뭐였죠?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있었어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 굉장히 이렇게 표로 나와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왔고, 두 번째는 식중독과 관련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자, 여기 질병에 걸렸거나 혹은 걸렸을 염려가 있는, 우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에 뭐가 나오나요? 고기, 자, 살덩어리죠. 고기, 뼈, 젖, 장기 또는 혈액이에요. 고기, 뼈, 젖, 장기 또는 혈액. 그러니까 보기 중에서 해당이 안 되는 거, 판매할 수 있는 건 그렇죠. 가죽. 제가 내용을 정리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가죽은 상관이 없습니다. 고기, 뼈, 젖, 장기, 혈액. 자, 이것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아니면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이 5조의 내용입니다. 3번 문제예요. 국민보건을 위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제조, 가공, 사용 등의 방법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을 고시하는 자는 누구냐?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의 방법이에요. 제조, 가공, 사용의 방법, 또 어떠한 성분인지 그 성분에 관한 규격을 고시하는 분은 대통령,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총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약처장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우리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 7조의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우리 내용들이 있었는데 한번 쭉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7조 한 장만 넘겨보시면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해서 누가 식약처장은 이렇게 방법에 관한 거, 성분에 관한 것들을 규격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 나오면서 사망이었어요. 방금 읽은 거 제가 말씀드린 거. 수출할 식품 첨가물 같은 경우에는 그럼 누구를 따르느냐? 자, 수출이니까 수출은 우리나라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물 건너 다른 나라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나라에 어떤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그 경우에는 수입자가 누구가 수출자가 아니라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 식약처장의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예외죠. 예외. 어느 경우 수출하는 경우는 누구의 기준을 따르냐? 수입자가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줘요. 왜냐하면 어쨌든 여기서는 만들지라도 이것이 가서 사용되어지는 건 그 나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같이 엮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문제. 2번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식품위생법규상 판매 등이 금지되고 가축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질병은 뭐냐? 자,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서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그리고 뭐 식중독이죠. 식중료가 아니라 식중독과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들어갔던 것들을 고르시는 건데 그게 뭐냐? 뭐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투렐라병 및 선모충증, 자, 요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기에서 제시된 거, 폐기종, 회충, 그다음에 방선균증, 자,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답은 1번. 선모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생동물의 근육을 날것으로 먹었을 때 걸릴 수 있는 이런 병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이거 법 5조에 관한 얘기예요. 시행규칙 제4조랑 같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같이 2번과 엮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걸려 죽은 동물에서 판매할 수 있는 부위와 함께 엮어서 어떠한 이런 병들은 이용하지 못하느냐. 이런 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5번. 식품위생법상 권장 규격의 예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7조의 2와 관련된 법조항이고요. 문제 이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1번 식약처장이 나오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식품 등이라 하면 뭐예요? 우리 독수리 오영재 어디 갔어요? 요거예요. 식품 등. 자, 그것이 그 기준 규격이 설정될 때까지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 등의 안전관리를 권장하기 위한 권장 규격을 예시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식약처장은
권장 규격을 예시할 때는 누구의 심의를 거치느냐?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맞아요. 3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권장 규격을 준수하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맞아요. 틀린 거 4번입니다. 식약처장은 영업자가 권장 규격 준수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준수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예, 이거 좀 가혹해요. 영업장 폐쇄보다는 이거 내가 요청을 했는데 지키지 않아 라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쇄가 아니라 공개할 수 있다 라고 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 누가 나왔네요. 식약처장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줄여서 관리계획이에요. 식품 등 기준이나 규격 관리에 대한 기본 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느냐? 몇 년? 보통 이런 기본 계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5년이에요, 5년. 5년으로 그냥 기억을 해두시고요. 만약에 5년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특발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공부 내용 정리하면서 넘어왔습니다. 다 5년이었어요. 기본 계획, 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해놓고요. 매해마다 이제 실행에 관한 세부 계획은 세울 겁니다. 그래서 5년이다라고 기억하시고 그러면 관리 계획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까지 우리 12페이지에서 정리했어요. 그것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이 관리, 기본 계획의 추진 방향, 유해물질 노출량 평가, 그다음에 총 노출량의 적정 관리 방안, 재평가의 사항, 뭐 그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계획을 짜야 된다. 누가 짜요? 식약처장이 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 계획이 나왔습니다. 5년마다 관리 계획. 그러면 실행 계획 몇 년마다 짠다고요? 짠, 매해 실행 계획.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방금 제가 관리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어떻게 실행을 할 거냐 이런 것을 매해 해마다 수립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매해 해마다예요. 해마다 수립을 할 때는 식약처장이 단독적으로 하지 않고요.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잘 협의를 하셔서 해마다 실행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들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